자, 만배영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만배영이 대단하신 분이더라고. 돈 쓴 만큼 돈값을 하신 분이에요. 네, 김만배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계열 언론사 법조기사에 불만을 제기하고 기사를 삭제하는 등 편집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게 가능해? 야. 외부인이 머니투데이 명예기자 그 정도 수준인 건데. 머니투데이 계열사인 A사. A사면 뉴스원하고 뉴시스밖에 없는데 거기 법원 출입 기자가 작성한 비업체 판결문 기사에 대해서 이거 법적 문제가 있다 하면서 A사 측 고위 간부를 통해서 삭제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기자들이 반발했지만 다 알았던 소리죠. 여러 경로를 통해 무마시키고 결국 기사는 삭제됐다. 사주네, 사주. 이게 그러니까 야. 국장보다 높은 거야. 하긴 사주한테 50억 뇌물 주는 사원이 어딨냐? 어? 야, 니들도 나한테 50억 뇌물 한번 줘. 편집권이고 나 말고 내가 다 넘겨줄게. 어? 아니 이 정도면은 진짜 국장보다 높은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무마시켰다는 거는 다 받아먹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지는 사장한테 똘똘하게 많이 챙겨주고 야, 밟아요 라고 얘기를 했든가.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당시 편집국장이 기사 삭제를 뒤늦게 확인했대. 국장 모르게 삭제된 거야. 아, 국장도 몰랐는데 데스크도 모르는데 삭제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뭐지? 이렇게 항의도 못했어 근데. 아니 이거는 지가 직접 가서 하지 않고서 이게 가능한 건가? 얘도 거의 전지전능인데 이 정도 되면? 와 국장 모르게 이걸 할 수 있다고. 야, 뭐 김만배는 법조 기자 사이에서 워낙 위세도 대단했고 거의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뭐 김만배가 등장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법조 기자 중에 리더다. 무슨 뭐 윤석열도 자기가 꽂았다고 얘기한다더라 할 때 우리는 하찮게 봤어요. 겁나 하찮게 봤지. 그렇지. 일개 기자 주제에 그냥 좀 웃기네. 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만배영이 실제적으로 2천억 이상을 땡긴 분인 줄을 자기 몫으로 땡긴 분인 줄 알았으면 제가 아마 이 과정을 그때 아마 짐작을 했었을 거야. 이 로비 정황을. 심지어 법조기자단의 가입 여부도 김만배가 좌지우지했다. 이거 법조기자단 가입하는 거는 그 들어가 있는 법조기자단의 투표에서 그러니까 하는 거거든요. 법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새로운 기자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을 영향을 미칠 정도면 이거를 다 좌지우지했다. 법조기자단 자체를 김만배가 아예 휘어잡았다는 거예요. 와. 야, 일단 저기 다 처먹었다는 법조기자 거지? 일단 들어가고 여기 만배 형한테 가서 인사 잘 한번 드리고 와. 일단 만배 형님 한번 뵙고 와. 그럼 만배영 야 100만 원 줘. 너 가서 골프나 한번 쳐라. 딱 이러면서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죠. 만배영 멋쟁이. 와. 정말 이러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에? 어? 뭔 소리예요? 이거? 김아이가 있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돈이 안 모여. 주머니 있으면 바로 써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뭐냐면 법조기자단이 써내는 기사들 이렇다는 소리예요. 아유. 이런 사람들이 쓴 기사를 이때까지 보고 조국 전 장관 욕하고 이재명 대표 욕하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배영한테 돈을 못 받아본 기자는 기자도 아닌 거예요. 쓰레기인 거지. 아니 기자도 그냥 아니야. 잉여야, 잉여. 에이. 장 기자님. 이 사람 통에 있어? 장 기자님 어떡해요. 아니 몰래 밥이라도 좀 얻어먹지 않았을까? 끼어갖고라도 말썽에서? 아니 미래형으로만 얘기했대요. 아 나중에 준다고? 나중에 형이 기다리고 있어. 형이 좋은 자리 찾아줄게. 쫄이었네 장 기자님 이제 봤더니 장 기자님. 언론계에 쫄이었어. 이거 편집하실 텐데. 네. 그렇구나. 와 이분 하다가 오이씨 침 뱉겠는데? 모니터에 침 뱉겠는데? 네. 어쨌든 이게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법조기자는 그 뭐 한겨레 난리 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 쓴 기사들 보면 기도 안 찹니다. 진짜 기도 안 차요. 그래놓고 이 뒤로 다 받아 처먹고 있었다는 거야. 자, 이분이 단순하게 기자만 이렇게 먹여 살리는 정도에 끝나는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SK증권 고문으로 가 있는데 이 과정이 대장동 처음 시작될 때랑
똑같습니다. 행보가. 한번 볼까요? 네,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화천대유 고문을 거쳐 SK증권 법무팀장 상무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논설위원은 2021년 6월부터 연봉 1억 2천만 원으로 1년간 고문 계약을 맺었는데 이 사실이 뉴스타파에 의해 보도되기 전에 퇴직을 했고 지금은 SK증권 법무팀장 상무로 근무 중입니다. 결국 SK가 이렇게 나오네요. 조선일보, 김만배, SK. 윤석열. 네. 왜 그걸 빼먹어? 네. 최종 빌런 윤석열, 그 다음에 중간에 낀 떨거지, 거기 나경원 있었죠. 세상에. 박영수. 박영수 있었죠. 그리고 아마 한동훈의 땅도 반드시 있다. 최은순 땅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지금 조선일보가 TV조선하고 한겨레 미친 듯이 욕하고 있거든요. 너무 웃겨. 이런 거 보면 너무 웃겨. 그러면서 야씨, 왜냐면 열받거든. 뭐 자기보다 많이 받았으니까. 에이. 그러니까 그래서 씹는 거예요. 아니 씨. 아니 아예 하천대유 고문이라니까 조선일보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거를 못 받은 거냐, 대접을 못 받은 거잖아. 근데 아우 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줬는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 줄 몰랐네. 아니 한겨레는 9억이나 주고 나는 1억 5천밖에 안 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그 상황에서 지금 미디어오늘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 때는 어떻게 했나 TV조선이. 뭐 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은 막 난리예요. 지면에도 막 해가지고 한겨레 기자 하면서 막 언론 아예 한겨레 신문 사장 물러나겠다 이러면서 9억 돈 거래 막 계속 한겨레 쓰고 있거든. 이 수산업자는 120억 사기친 중에 85억이 김무성 형 거잖아요. 그리고 TV조선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실제 TV조선 엄성석 앵커가 구속돼요. 구속이 된다고. 아이고, 빙산의 일각이었네요, 진짜로. 네. 아, 나 진짜. 이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은 과연 진실에 얼마만큼 비스무리라도 하긴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 조선일보나 TV조선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라도 했느냐? 아니라고. 한마디도 안 해요. 못해 쳐먹. 엄성석 기자를 엄모 기자. 자기네 프로그램 하다 갑자기 없어졌는데 그거를 업무 기자라고 하면 되나? 아이, 진짜.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장정 사업의 출발과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을 연결시키는, 사실은 대장정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약금 형태를 지불하고 토지 이용 각서를 끌어낸 사람한테 들어간 1,000억 원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을 통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이 1,000억을 대출받은 업체가 나중에 사업이 지연돼 갖고 망했는데, 그럼 이 1,000억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부산저축은행이. 윤석열이가 참여해갖고 그 돈을 빼줬어요. 그래서 그 1,000억짜리 토지 이용 각서를 그대로 이어받아갖고 사업을 진행한 게 김만배입니다. 그러니까 1,000억짜리를 해준 거죠, 사실상. 따져놓고 보면 사업 진행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대가가 왔다 가야 돼요. 최소 200억 이상이 윤석열을 비롯한 당시에, 그 당시에 검사 사단들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10분의 1만, 200억 중에 10분의 1만 먹으면 정확하게 얼마가 되죠? 20억이 되면서 아버지 집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딸려있던, 일을 했던 검사들한테도 뭐 대충 비슷한 수준의 대가가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계산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늘 언제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이 업계는 룰이 있어요. 업계 내부에. 뇌물의 룰이 있단 말이야. 뇌물의 룰? 안 지키면 욕먹는 거예요. 저분 또 신나셨네 또. 본인 전문 분야 나왔어. 그때 얘기했던 게 지금 다 맞아떨어지고 있잖아. 로비 비용이라든지 이 모든 비용들이 송 작가가 그때 집어줬던 원칙의 룰에 하에서 그대로 집행됐고 쓰여지고 있고 나눠 가진 거잖아. 그러니까 팩트일 가능성은 더더욱 높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엄성석 앵커는 구속이 안 됐나? 그만두기만 했어. 기소만 됐습니다. 아, 참. 그래서 뭐 조우영 당시 변호사였죠. 돈 끌어다 댔던 놈. 1,100억을 끌어다 댈 수 있게끔 소개시키고 중간에
속에 피만 수십억을 받아 챙긴 사람인데 얘도 커피만 마시고 나오도록 한 게 윤석열이란 말이야. 맞아. 커피 타준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근데도 아무 연관이 없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윤석열이 50억 클럽 이상의 역할을 한 거 맞고요. 20억짜리 그거 받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저축은행 덮어준 대가로 받은 돈일 거고 대장동에 관련해서는 더 많은 윤석열의 몫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금괴 주인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 금괴가 지금 스위스로 가고 있습니다. 네. 김만배가 요구했던 금괴로 달라고 했던 사람 그리고 그 금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스위스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모든 뉴스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나요? 네. 자, 여기 이제 또 하나 등장한 데가 SK죠. 당시에 화천대유 시작을 할 때 토지 조사 자금 등등 보증금을 비롯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돈이 한 450억, 430이요? 뭐 그 정도가 있었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돈을 해서 준 사람이 SK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이었고 그렇죠. 그 여동생이 그 돈을 준 대가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돈을 안 받아가고 있는 이유는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만 있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사면 로비만 한 게 아니라 조선일보의 논설위원까지 끌어다가 자사의 증권사의 임원으로 쓸 정도, 고문으로 쓸 정도 됐었다고 치면 SK도 이 대장동과 깊숙한 결론이 있다. 이 대장동 하나은행 이거 그 SK 까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계좌만 까보면 나오는 거거든. 그 계좌를 아직도 안 까요. 미쳐버리겠어. 그쪽에 다 털리는데. 1조 1,000억을 빌려주고 50억, 25억인가 50억 받고 퉁쳤죠? 저는 갑자기 금액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수수료만 받고 퉁쳤던 이 하나은행과 SK 이런 기업들에 대한 아무런 조사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금. 성남FC를 그렇게 잡고 있으면서. 에휴. 그래서 키넨파트너스는 애초부터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은 검찰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나중에 다음 정권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시간이 많이 되는데 여기까지 하시죠. 나경원만 하고 합시다. 나경원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그 덜 탐사를 좀 길게 하는 바람에 본문을 많이 못했어요. 자, 나경원이 어저께 저희가